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의 정치, 행정 이슈 깊이 있게 진단해보죠. 장안의 이슈입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더욱더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 선거운동, 돌입한 지방선거 후보들의 모습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먼저 그 동향들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예, 어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예, 첫날이다 보니까 각 정당이나 각 후보들이 이제 출정식을 열고 예.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은흥정이 거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예. 출정식을 열었고요. 끝나고 중앙시장도 들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그 대전역 서광장에서 출정식을 같이 하고 또 여기도 중앙시장을 좀 들려가지고 당글 코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과 만나고 또 뭐 필승을 결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각 후보들 또 뭐 교육감이라든지 각 후보들도 각 캠프별로 그렇게 출정식을 하면서 이제 14일 동안의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선거에서는 이제 중원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그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 충청권을 찾았어요? 역대 선거로 보면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곳에서 시작을 하거나 예. 또는 가장 불리한 곳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뜨거운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 조금 그 중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곳은 지금 영남 지역 말고는 뭐 글쎄요, 좀 차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지방선거 외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는 평택을에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충청권에서는 공주부여 청양이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아니지만 전북이 좀 그 김관영 도지사가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그렇죠. 거기가 상당히 또 이제 혼전세인 모양이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부울경 그다음에 TK 지역 이런 데들이 이제 혼전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KBS에서 지역의 광역 단체장 그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 대전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의 만 18세 이상 시도민 각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응답률은 대전 17.3, 세종 17.9, 충남 20.8%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세 지역 모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KBS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전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허태정 후보가 46%, 이장우 후보 32%, 강일인 후보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차이가 14% 예. 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데 예전에 나온 조사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좀 줄어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격차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사실 뭐 격차가 줄어들 건 다 예상된 일이거든요. 각 진영이 이제 결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50%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과반이 되어야 당선이 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뭐 대전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도 또는 뭐 민주당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후보들이 끌어안지 못한다. 오히려 어찌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인물론에서 좀 인물이 좀 그 후보 시민들의 그 표심을 앉지 못하는 끌어안지 못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 어찌 보면 또 허태정 후보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예. 그 예. 대체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KBS 여론조사처럼 이 격차는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전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걸 봤을 때 이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공동기간에. 지금 이제 4월 25일에서 27일 역시 저희 KBS가 의뢰해서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이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허태정 후보가 47%였거든요. 지금 46% 거의 뭐 차이가 없고. 그렇죠. 네. 이장우 후보도 31%였고 지금은 이제 32%.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차이는 거의 뭐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그 여론조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거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도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대전은 선거가 거의 이렇게 고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좀 이따 얘기도 하시겠지만 대전하고 세종은 계속 비슷한 양상을 뭐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충남은 조금 우리 충청 지역에서 보면 충남은 약간은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세종시장도 좀 살펴볼까요? 세종시장 조상호 후보 51%, 최민호 후보 26%, 하헌희 후보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최민호 후보가 50%를 넘겼다는 것, 조상호 후보가 50%를 넘겼다는 조상호 것도 후보.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이게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 세종시장 선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다른 묘수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62%고 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18%.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요. 네네. 그래서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다른 묘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격차가 지금 초반에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히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세종 지역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뚜렷한 뭔가 이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충남지사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충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가 41%, 김태흠 후보가 37%, 4%포인트 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뭐 앞선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격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KBS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던 그 격차가 지금 사실상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심각하게 많이 지금 뭐 박수현 후보 캠프 쪽에서는 따라 붙었다고 할 수 있고 꼭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오차 범위하고 상관없이 보면 그래도 뭐 박수현 후보가 앞서 게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따라붙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상황들이 그런 뭐 추세로 볼 때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 텐데 저희가 여기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김태흠 후보의 조직력이라는 게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박수현 후보는 이제 공중전을 많이 했다고 보면 초기에 출마할 때 그 이재명 정부의 인기라든지 이런 걸로 했던 것들이 효과가 이제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그 조직력 각 시군에 있는 그 뭐 국민의힘 그 기초단체장이라든지 후보라든지 이런 뭐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김태흠 후보 지지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제가 본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천안 아산 쪽에서 김태흠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앞서는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이 그쪽에서 앞설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양상도 있다 이런 게 보여지는데 그건 또 왜일까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요즘 여론조사에서 20, 30대가 보수적인 그 응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천안 아산 쪽에 대학이 많고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보여지지 않던 양상이 좀 보여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분석합니다. 그 조사는 혹시 어디에서 조사한 건지 다른 제가 보기에는 그 일단 이제 말씀하신 부분의 천안 부분인데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 천안 아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사실상 박수현 후보가 좀 생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양승조 후보하고의 경선을 할 때는 사실상 박수현 후보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과 그 커플링돼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면서 표를 상당히 얻어서 예. 후보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 지금 박수현 후보가 천안 아산 지역에서 약간 생소한 인물이고 김태형 후보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런 인지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안에서 양승조 지사를 지지했던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경향에서 약간 조금 이제 그 다르게 이 격차를 줄여주는 요소로 나타나는 곳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지 홍성, 예산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김태형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는 공주부여 청양의 흐름이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 후보자가 전체 지방선거의 흐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흐름을 끌고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공주부여 청양, 논산, 계룡, 금산에서 김태형 후보가 굉장히 크게 이기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충남지사 후보는 어쨌든 이제 보수세가 많이 결집하는 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그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당선 가능성을 보면 조금 높아지는 걸로 봤을 때는 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 대전 지역 3사 방송국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TV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는 한 차례 있었고 충남지사 후보 토론회는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TV 토론회, 충남지사 후보 토론회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충남지사 후보 토론회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사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부분하고 그리고 AI 예산 관련된 것 그리고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로 됐었는데 사실 1차 토론회 때는 그 토론의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팩트체크라든지 아니면 공약 경쟁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예.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오히려 더 단타전이 벌어지면서 2차 토론회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약간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기 좀 전에 장 기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제가 찾았는데.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 뉴스핌이죠? 뉴스핌이 예.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21일 날 발표가 됐는데 18일에서 19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였고요. 천안에서 김태형 후보가 45%, 박 후보가 42.7%를 기록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렸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 응답률은 8.2%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장 기자는 어떻게 충남지사 후보 TV 토론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장외 그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박수현 후보가 이제 그 대전 충남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김태형 후보가 토론에서 아니 언제는 이게 졸속이라고 주장하더니 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갑자기 이걸 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국민의힘 그 시도지사들이 냈던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된 통합론을 가지고 우리가 반대해서 이게 무산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 주장을 펴니까 또 이제 나중에 공방전에 우리가 말 바꾼 게 아니다. 그 상황이 변경된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런 공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
그 뭐 양측은 뭐 예전부터 계속 뭐 그런 공방이 이어졌고 더 큰 문제는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하시던데 그 MBC 그 선거방송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그 김태흠 후보의 그 모두 발언 1분짜리를 예. 누락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죠. 오늘 그 MBC 앞에 대전 MBC 앞에 그 항의 방문도 하고 더군다나 이게 선거 토론 방송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이게 그 언론사들이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김태흠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아주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에 나섰는데 그런 불리한 그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불리하고 억울하고 항의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본질을 훼손하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의할 건 하는데 이게 싸움을 언론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은 사실은 경쟁해야 되는 게 다른 부분인데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뭐 정책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각 정당이 내세우는 걸 가지고 선택을 시민들한테 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언론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표를 가르는 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김태흠 후보 쪽에서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습니다. 이슈화해서 네, 이걸 더더욱 이슈화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겠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지금 언론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전선을 확대해 가면서 이재명 정부하고 방송사 무슨 관계가 그 있는 것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선관위가 되나요? 공정성이 있느냐 이제 예.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하면서 전선을 확대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는 뭐 그 한 이틀 전이죠. 그때 그 오전에 녹화를 하고 밤늦게 굉장히 밤늦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도 늦게 쓰느라고 저도 좀 고생을 했는데요. 네, 주로 논쟁이 된 것은 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그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장 대응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 유성 복합터미널 뭐 건설하는 것과 대전시 재정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뭐 특히 허태정 후보와 그 이장우 후보가 충돌을 했는데요. 이장우 후보는 주로 허태정 후보에게 산무 후보다. 지금 계속 그런 프레임을 쓰이고 있긴 한데요. 무능, 무대책, 무책임한 시장이다 이렇게 몰아세웠고 허태정 후보는 이장우 후보가 이제 불통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독단적, 독선적 시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파탄냈다. 뭐 이런 주장으로 서로 맞붙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 후보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씌우려고 했던 프레임을 그대로 재현해서 선거에 그 방송 토론에서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대전시장 후보 토론에서는 이 네거티브 공방이 더 거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그 전현직 시장을 하셨던 분들이 예. 맞붙다 보니까 이거를 경쟁처럼 보여지면서 그 안에 네거티브 요소를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 이장 후보가 앞에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지만 이장 후보가 계속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거티브를 더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허태정 후보 군대 문제도 제기를 네. 한 것 같고요. 군대 문제도 살짝 제기했고요. 지금 예. 뭐 그날 토론에서는 아니었지만 또 이제 그 논문 표절 문제를 굉장히 세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무능 뭐 산무 후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트램 도시철도 2호선을 허태정 후보 재임 시절에 결정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2배로 1.5천까지 2배로 늘어났고 시민 혈세가 3천억이나 더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무능 후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네거티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허태중 후보는 이제 12.3 비상계엄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날 밤에 행적. 이제 나오지도 예. 않았고 뭐 했느냐 어디 가서 뭐 했느냐 했는데 당시에는 그 이장우 후보가 답변을 하다가 제가 그날 밤에 갈라쇼를 보고
그 대전 지역에 뭐 언론사 사장 둘하고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언론사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희 취재하다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언론사 사장들하고 모여서 뭐 했는가 진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글쎄, 그 해명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해명이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차라리 집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근데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대전시에 비상기획관이 있기 때문에 그 비상기획관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 매뉴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건데 계속 얘기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장우 후보는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논란 이게 지금 거셉니다. 이게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장우 후보한테는 굉장히 나쁜 이슈가 등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스카이박스를 한화생명에서 대전사랑 시민협의회에 이걸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럼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성격이 어떠냐, 이것이 과연 이장우 시장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동안 그 역대 시장들에게 있어서 대전사랑 시민협의회가 사실상 시장 직속기관처럼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관변단체 성격이 짙죠. 예, 그 예. 관변 단체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거기서의 활동이 대부분 그 현직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역대 시장이 뭐 다 네, 그랬죠.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대전시로 들어오는 일정 부분의 기부가 대전사랑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그 소속돼 있는 단체들의 활동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전사랑 시민협의회의 그 기능은 굉장히 선거 상황에서는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그 스카이박스에 누가 가서 그 야구를 공짜로 관람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티켓 구하기가 엄청 어려워서 예. 시민들은 그 2배, 3배를 주고 이렇게 암표를 사고 들어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15인이 들어가는 아주 최고급 그 자리에 회원권이 연간 1억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대전시민사랑협의회가 그 하나 이글스 쪽으로 제공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실상 대전시 비서실에서 컨트롤한 건 아니냐 이렇게 그 보도 내용이 그런 의심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장우 시장은 이게 왜 우리가 대전시나 이장우 후보 측에서 사유화했냐 이렇게 해서 그걸 보도한 그 언론사를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컨트롤한 건 다 대전시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 갔던 사람이 언론인이 고백도 했습니다. 실명으로요. 예,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제공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양심에 찔린 거죠. 어찌 보면 양심 고백인 거죠. 그 언론인도 가면 김영란 청탁법에 걸립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가 갔을까? 과연 그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 이게 뭐 좋은 뜻으로만 썼을까? 유력 인사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언론이 가지 않았을까? 그 명단을 공개했을 때 파장이 엄청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진실을 잘 밝혀가지고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 내역하고 간 사람들만 공개하면 금방 해소될 의혹인데요.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대전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공주부여 청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궐선거. 뭐 공주부여 청양은 대체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공주 지역에서는 약간 우세하고 부여 청양에서는 좀 약간 열세 있는 상황인 것 차이가 같습니다. 있군요. 예,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민주당 후보가 그 지역에서 준비 상황이 너무 없고 늦고 그리고 지역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 지방선거를 끌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인지도 낮은 건 두 후보 다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긴 한데 선거 캠프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지방선거에 그 기초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후보자들 캠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끌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게 없어서 거기는 정확하게 지금 판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5시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